그러면 자, 순서는 BOB에서 질문할 게 있다. 그렇게 질문풀이 하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에서 선생님이 풀어줬던 문제인데 또 질문인 건 개별 질문을 하기로 하고 안 풀어줬던 문제 중에 해봤던 이거 안 풀린다 있으면 질문하고 그 다음에 다시 계속해서 포트폴리오에서 예제 풀어주는 걸 수업 시간에 예제 풀어주는 걸로 할 거고요. BOB나 BOB 유사형은 그냥 숙제로 나갈 겁니다. 자, 먼저 BOB 숙제에서 질문할 거 있으면 번호 불러봅시다. 321번. 이거 328번도 질문 아니야? 이건 풀 수 있을 것 같아. 풀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거 질문 없나요, BOB에서? 자, 그럼 321번만 해결하고 포트폴리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21번에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2차 방정식 f'x fx는 3차 최고차 계수 양수 그리고 f'x는 0의 두 실근 알파와 베타인데 대소관계가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다라고 합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알파 베타에서 극소수 가지는 거지, 그지? 맞지? 최고차 계수가 양수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f 알파가 극 뭐가 돼요? 대. f 베타가 극 뭐가 되고요? 그렇지. 자, 여기까지는 확인이 됩니다. 물론 극 대가 극소값까지 쓰는 게 정확한 명칭이긴 해요. 자, 그러면은 기억에 f 알파 곱하기 f 베타가 는 0. 자, 이거는 3차 방정식에서 극대극소 가지고 판별시점 써먹는 것 같다고 표현을 했던 건데 요렇게 되게 되면은 어쨌든 중근을 가지게 되면서 서로 다른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으로는 한실근과 이중근 이렇게 근을 이제 가지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 동시에 0은 불가능해. 분명히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f'x가 라고 해놨기 때문에 얘는 정확하게 극대극소를 가지는 개형이고 극대극소가 없어지지 않아. 그렇다면 당연히 같은 값일 리는 없고 그러니까 하나가 0이면 하나는 0이가 아니게 되는 상태고 그러니까 0 쪽에서 이제 중근이 나오게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런 상태고 그걸 갖다가 이제 다시 표현하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자, 그러다 보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었고 자, 니은 디귿 다 일관된 맥락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냐? 자, f 알파, f 베타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네. 자, 0보다 크다. 자, 그럼 이때는 근의 형태가 어떻게 되더라? 자, 한실근 두허근이죠. 맞지? 이렇게 되면 이제 한실근 두허근이란 말이야. 그런데 얘가 조건이 끝나는 게 아니라 fx는 0의 실근 감마다. 이 감마는 그러니까 알파 베타랑 좀 연결되어 있는 느낌은 아닌 거야. 알파 베타는 f'x근이고 이 감마는 fx근이야. 자, 그런데 이제 위치 같은 걸 갖다가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은 이 감마는 알파보다 더 작거나 아니면 베타보다 더 크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야. 자, 그런데 항상 알파가 감마보다 크다. 항상 알파가 감마보다 크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양수 포커스에서 함정을 판 걸로 보이는데 이게 그래프가 고비양수인 거니까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요렇게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 위치가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 감마란 말이지. 그러니까 감마가 알파보다 클 수도 있단 말이야.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다라고 그랬잖아. 알파보다 더 작거나 아니면 감마보다 더 크거나. 그러니까는 알파보다 더 작은 수도 있지만 베타보다 오히려 감마가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래요. 이게 항상 성립하는 내용이 아니게 되죠.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디귿에 알파, F알파, F베타가 0보다 작으면 실근의 형태는 어떻게 돼요? 그치. 얘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게 되는 구조가 되죠. 맞지?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방정식 fx는 0은 베타보다 큰 실근을 가진다.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실 이건 그래프로 확인을 해보자면 f알파랑 f베타랑 곱해서 0보다 작았다는 얘기는 요렇게 함수 그래프가 생겼으니까 이제 서로 다른 세실근도 판단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요렇게 알파, 요렇게 베타 들어갔을 때 알파보다 작은 근 하나, 알파와 베타 사이의 근 하나, 베타보다 큰 근 하나 순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베타보다 큰 실근이 무조건 존재하게 돼 있다. 그 녀석은 맞는 말이다. 이해되니?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321번 BOB의 문제 해결해봤고요. 자, BOB 숙제는 미리 정해주자면 원래는 끝까지 내주고 싶었으나 원래 오늘 순서는 끝까지 내줄 거였으나 오늘 BOB 유사 유형이 나왔기 때문에 적당히 섞자라는 의미에서 자, 요거는 어디까지냐? 정적분과 함수 들어가기 전까지로 끊고, 그러니까 433번, 83쪽 433번까지만 하고 나머지를 갖다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마저 내주기로 하고. 그럼 다음 주 화요일 날 넣으면 안 돼? 다음 주 화요일 날 숙제 많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BOB 유사 유형은 일단 미분 들어가는 자리까지 합시다. 그러니까 미분 끝까지. 그러니까 부정적분 전까지라서 부정적분 전까지니까 18쪽 55번까지 BOB 유사 유형은 숙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교과서도 있고 BOB도 있고 포트폴리오도 있어요. 포트폴리오를 뒤로 몰아놓은 게 아니라 단어별로 찢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들은 지난 시간에 풀어줬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다시 있거나 아니면 걔 중에 좀 쉬운 문제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분 좀 있을 거니까 막 그렇게 다 못 풀겠어요 막 이런 느낌은 아닐 거예요. 물론 선생님이 포트폴리오 풀어주면서 이건 버려도 돼 라고 하는 애는 여기서도 버려도 됩니다. 그 똑같은 문제는 여기서도 버려도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 오답할 때 번호에서 빼버려도 됩니다.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로 넘어올게요. 자, 포트폴리오 통합번호로 18번까지 중에 이거를 갖다가 번호를 찢을까 그냥 합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수업할 때는 번호 합쳐져 있는 게 편할 것 같아서 합쳐놨는데, 자, 18번까지 중에 선생님이 풀어줬던 문제 말고 이제 거기서 질문하고 싶으면 개별 질문을 하고, 선생님이 안 풀어줬던 문제들 중에 이거는 어려운데요 선생님 혼자서 못하겠는데요 라는 게 있으면 번호 불러봅시다. 풀어본 중에 딱히 그런 건 없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18번 풀어줬고, 자, 그 다음에 19번부터 이어서 갑시다. 자, 19번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수열이랑 연결해 놓았기 때문에 되게 생소할 수는 있다.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 이제 계산 좀 하다 보면은 그렇게 복잡한 느낌은 아니에요. 자, 조건을 보면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AN. 그럼 AN 같은 경우는 문제 읽고 바로 식으로 씁시다. 2N-1이야. 그게 무리 없지? 첫 항일 공차 2보고 AN을 2N-를 쓴 데까지는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가족권의 P1 좌표가 1,1. 자, 요렇게 주고 나조건의 Pn의 X좌표가 AN. 자, 지금 첫 항부터 성립하는 상태입니다. X좌표가 AN이 된다는 위에 가족권이랑 비교했을 때 첫 항부터 성립하는 상태인데요. 자, Y좌표를 갖다가 지금 여기서는 우선 나조건에서 안 하고 다조건에 돌려 표현했어요. 직선 Pn 플러스 1 기울기가 2분의 1 AN 플러스 1이다. 이걸로 뭔가 이제 점화식을 만들라라는 얘기로 보이는데, 자, 여기 2분의 1 AN 플러스 1은 이걸 갖다가 점화식 상태에서 이대로 놔두라는 느낌은 아니고 얘는 2n 플러스 1로 그냥 넣고 계산하라는 얘기로 보여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얘는 n 플러스 2분의 1, 자, 요렇게 되는 상태지, 그지?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Pn의 좌표를 갖다가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러면은 Pn의 좌표를 갖다가 여기를 yn이라고 좀 잡아볼게. yn.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Pn의 Pn 플러스 1의 기울기는 x값 증가량 분의 y값 증가량이잖아, 맞니? 자, 그렇다면은 an 플러스 1 빼기 an 분의 yn 플러스 1 빼기 yn. 자, 이렇게 될 거고요. 맞지? 그럼 그게 지금 뭐가 된다고 한 거냐면 n 플러스 2분의 1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됐니?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요 an 플러스 1 빼기 an은 굳이 n에 관한 식으로 바꾸지 않아도 등차수열에서 뭐란 뜻이에요? 지금 공차란 뜻이잖아요. 공차가 문제에 적혀있죠, 얼마라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2란 말이야. 자,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해주면 yn 플러스 1 빼기 yn은 2n 플러스 1. 자, 그래서 이렇게 뭐가 나왔냐? 개차수열이 나오게 돼. 개차수열. 소연이 개차수열 공식화된 내용 혹시 알고 있나요? 몰라요? 여기서yn을 y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요거 2k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아, 이건 알아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이 공식 자체가 원래 교과 외란 말이야. 근데 이걸 갖다가 원래는 이거 1부터 이렇게 쭉 써가지고 합쳐서 만들라고 사실 현재 교육과정에서 시키는 건데 시간상 자, 그냥 공식 썼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시그마 공식으로다가 이게 자, 요거를 갖다 식을 정리할 때 좀 편하게 계산을 하고 싶으면 변형을 좀 하는 게 계산이 편해지거든. 어떤 거냐면 지금 y1이라고 할 녀석은 이제 요 녀석이잖아. 요게 y1 맞지?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1이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1부터 홀수가 데려다가 1만 없거든. 오케이? 그래서 1을 여기다 이렇게 끼워 넣으면은 1부터 홀수가 돼.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여기 원래 이제 n-1까지 요렇게 맞춰져 있는 상태잖아. 맞니? 요거를 갖다가 요 1을 갖다 안에 끼워 넣어서 1부터 다 들어가는 모양을 만들면 k는 1부터 n까지 2k-1 자, 이렇게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2n-까지 더하게 되는 게 1부터 2n-1까지 홀수들을 더하게 되는 게 똑같거든. 이렇게 썼을 때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예림이 껌 줄까? 아니야. 철이나? 요거 뭐지? 공식? 난 이거를 갖다 따로 공식으로 알려줬는데. 그렇지, n제곱. 자, 1부터 시작해서 홀수들을 갖다가 n개까지 더하게 되면은 그냥 n제곱이 되는 거. 이거 이제 사각수 같은 소리까지 해가면서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제 보여준 적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y에는 지금 n제곱. 자, 요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결국에 pn의 좌표는 2n-1, n제곱.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걸로 또 2차 함수 같은 걸 만드는 상황은 아니에요. 여기서 문제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구간, an, 플러스 1. 그러면은, 그러니까 pn에서 pn 플러스 1로 넘어오는 그 구간을 얘기하게 되는 거지. 자, 그 구간에서 그래프가 fx 그래프가 y는 fx 그래프가 pn 플러스 1 선분과 일치한다. 수식으로 쓰기가 참 애매하게 생겼네. 자, 아무튼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선분 연결해 놓는 그래프 모양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사실 2차 함수가 등장하는 녀석이기는, 그러니까 그래프를 할 때 2차 함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녀석이기는 한데, 실제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여기 이제 1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 3, 5 요렇게 나가면서 요렇게 생겨있는 그래프다 이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좀 비율이 안 맞긴 하지만 1,1, 3,3의 제곱, 3,3의 제곱이 아니지. 3,2의 제곱, 5,3의 제곱. 자, 요렇게 나가는 그래프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이해되니?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문제가 원하는, 자, 1부터 10일까지 fx dx는, 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요 넓이 b1, 요 넓이 b2 점점점으로 해가지고 시그마 bk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면 1부터 10일까지 이게 몇 칸이야? 한 칸에 몇씩 늘어나 이게? 2씩 늘어나잖아. 맞지? 그러니까 1부터 10일까지면 이게 몇 칸이야? 몇 칸 아니야. 한 칸에 x좌표 2씩 늘어난다고. 5칸이야, 5칸.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k는 1부터 5까지, 자, 요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오케이. 이해되니? 이 정적분을 갖다가 1부터 3까지, 3부터 5까지, 5부터 7까지 이렇게 끊어가지고, 오케이. 걔네들을 갖다가 B1, B2, B3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해되니? 자, 그럼 그걸 갖다가 여기 들어갈 BK를 갖다가 계산을 하자면, 요 길이가, 1, 왼쪽에 맞아떨어져 있으니까 K제곱. 이 오른쪽이 그렇다면은 K 플러스 1의 제곱. 오케이. 곱하기 높이가 2. 높이가 여기 2간격이니까 2. 그 다음에 사다리꼴이니까 나누기 2. 그러니까 정적분 계산보다 사다리꼴 넓이가 편하게 생겼다 이거지. 여기서 굳이 다시 두점 가지고 직선을 구해서 정적분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오케이. 어차피 사다리꼴로 나오게 될 거니까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는 게 편하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정적분으로 만들어놨지만 계산은 넓이로 하는 게 편하다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정리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2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게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2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됐나요? 자, 이제 이걸 갖다 이제 시그마 공식으로 계산해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2 곱하기 6분의 뭐지? 앞에부터 5 곱하기 6 곱하기 11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6 더하기 5. 자, 요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다. 맨 마지막에 1아니고 5라는 거 조심하시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계산 좀 마저 해보자라고 하면 맨 앞에 게 110, 뒤에 게 30, 그 뒤에 게 5, 145. 자, 요렇게 답이 나오게 되는 계산이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게 수열이랑 연결되어 있는 적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것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어려운 문제냐라고 하면 이제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번호도 보면은 이게 19번이잖아. 맞지? 그래서 앞에 뭐라도 적혀서 문과라고 돼 있지? 문과 19번. 그럼 얘는 이제 킬러나 준킬러보다 약간 더 쉬운 준준킬러? 그러니까 4점 한복판짜리 문제이기는 한데 오케이? 그러니까 어려운 건 맞아. 그러니까 수능 4점급 문제라고 했으니까 어려운 건 맞는데 이제 쉬운 4점급 문제가 아닌 것도 맞고 그런데 킬러나 준킬러까지는 아직 가기 전이야 이게.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니까는 얘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자, 수업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 있지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걸 갖다 좀 다르게 변형을 어디에 변형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못 풀 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넘어가 볼게요. 20번은 한 가지를 조심해야 돼서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 자체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조심할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실수 전체 연속 fx fg 모두 연속.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조건의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나조건의 fx 더하기 gx는 x제곱 플러스 3x다. 다조건의 fx 곱하기 gx가 x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3x 빼기 1. 자, 그러면은 문제가 원하는 게 1부터 2까지 fx dx, 1부터 2까지 fx dx. 자, 내용의 포인트는 일단 어떤 상태냐면 둘이 곱했는데 여기가 이렇게 둘이 곱해서 더 이상 있으면 안 되는 모양이지.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곱만 있으면 원래 얘네 둘이 하나씩 딱 나눠가자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어떤 실수배를 갖다 생각을 해줘야 돼. 오케이? 그런데 둘에 뭐가 있어? 이렇게 합이 있잖아. 맞지? 그럼 요렇게 둘이 더하면 그냥 딱 얘지. 맞아? 그러니까 요거 하나씩 나눠가자는 게 맞네.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크게 무리 없어요? 오케이. 자, 문제는 그럼 누가 fx고 누가 gx야? 누가 fx고 누가 gx죠? 누가 fx고 누가 gx를 뭘로 판단해? 요걸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위에 있는 게 fx고 아래에 있는 게 gx다. 자, 그럼 얘를 갖다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그림을 갖다가 좀 그려보면은 자, 여기 1 아래로 불로 자, 요렇게 그린 다음에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1컴마니까 아래로 지나갈 것 같잖아, 지금 상황이.
이게 그렇지가 않아.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었을 때 인수분해가 되면서 사실은 얘네가 1하고 2에서 만나는 그래프야. 위아래가 한번 뒤집어져. 오케이. 그럼 두채 이게 위에 있는 게 fx가 아래에 있는 게 gx인데 그럼 누가 fx고 누가 gx야? 그치. 자, 실수 전범위로 보게 됐을 때 요렇게 해서 요렇게가 fx고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가 이제 gx인 거야. 오케이. 식 하나가 통째로 fx, 하나가 통째로 gx가 아니라, 오케이. 중간에 넘어갔다 하는 거야, 이게 식이 서로.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fx, 아래에 있는 게 gx라는 느낌으로. 이게 딱 작년에 한대국어 부정적분 문제에서 이 느낌으로 나와가지고 그 선생님 부서에서 되게 강조를 했었어. 부서에서 그 왜 부정적분으로 이렇게 두 식의 곱이랑 합이랑 만들어가지고 그거 갖다가 이제 인수분해 해가지고 fx, gx 이렇게 나눠가지는 문제 유형이었는데 그게 문제에서 다항함수라고 안 하고 연속함수라고 한 다음에 fx가 감소함수 이렇게 주는 거 가지고 이걸 갖다 중간에 요렇게 해서 요렇게 빠지는 게 fx 이렇게 찾았어야 되는 문제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느낌인 거지. 이해돼요? 식 하나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건너갔다 하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이거 정적분을 할 때 딱 소연이가 말한 그대로야. 이게 1부터 문제가 잠깐만 0부터 2까지잖아. 맞지? 자, 0부터 2까지 정적분할하라고 했는데 0부터 1까지는 0에서 1 사이는 요 2차야. x제곱 플러스 1의 dx. 그 다음에 1부터 2 사이에서는 여기 직선이야. 3x 마이너스 1이지? 그래프에 지워져서 그렇지. 3x 마이너스 1의 dx. 자, 이렇게 생겨 있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낚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 밑에 있는 게 직선이네. 위에 있는 게 곡선이네. 그러니까는 2부터 0부터 2까지 2차 직분하면 되겠네. 이름 틀리다 보니까. 이해되시나요? 자, 이제 그거를 조심해야 되는 유형이다. 그러니까 요것만 조심하면은 어려운 심화 유형이 아닙니다. 할 만한 거지. 하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1번은 또 마찬가지로 어려운 건 아닌데 방법이 좀 생소할 수가 있어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21번은 듣고 나면 어렵진 않다. 자, 얘는 문제가 다항함수로 돼 있어요. 자, 다항함수 fx 거기다 가조건에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제곱 분의 fx 플러스 f 마이너스 x는 3. 이 식을 어떻게 해석할까? 나까지 해두고 할까? 나의 f0은 마일 f0은 마일은 상수항 마일이라는 얘기지? 맞지? 자, 이 위에 있는 식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fx랑 f마x를 더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렇지, 홀수차가 사라져요. 오케이? 홀수차가 사라져요. 자, 그래서 fx의 짝수차 항만 모아서 gx라고 하게 되면 그게 여기서 3x제곱으로 시작을 하게 될 거고 끝이 마이너스 1이고 짝수만 있으니까 이대로야. 납득?
문제 없지? 그럼 문제가 하필이면 뭘 물어보냐? 마3부터 3까지 fx, dx 이 마3부터 3까지라는 걸 보고 뭐가 떠올라야 돼? 그치, 우함수, 기하함수 떠올라야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홀수차를 날리고 하면서 gx만 남는 거지. 오케이. 그럼 남아있는 이 짝수차는 2배의 0부터 3까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거 갖고 와서 이대로 이게 남은 거 접근하면 돼. 이해되시나요? 어려울 거 없겠지? 예림이 이해됨? GX가 상수항 마이너스 2. 그치? F0이 마이너스 1이니까 원래 fx의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맞지? 그 gx는 짝수항만이라고 했는데 그 짝수에는 상수항도 들어가는 거야. 저는 2개 들어가는 어? 그 F 0 더하기 F. 아하. 아! 원을 빼먹었어. 이게 3 아니라 2분의 3이야. 여기가 3이 아니라 2분의 3이야. 짝수항만 하면. 왜? 여기서 짝수항은 남아서 2배가 되게 돼 있거든, 개수가. 오케이? 그러니까 개수가 2배가 된 게 3이니까 여기는 2분의 3인 거지. 오케이? 여기는 마이너스 1 맞아. 원래 fx의 상수항 가져가는 거니까. 이해되니? 원래 fx의 상수항 가져가는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맞고 요게 그대로 3이 아니라 요게 2분의 3인 거지. 납득? 전 위에 분자를 통째로 저 이 분자 통째 gx가 아니야. 3에서 제곱이 있어서 그래서 위에 설정이 짝수창만 gx로 설정을 한 거야. 오케이. 물론 여기 가서 계산할 때 2를 안으로 집어넣으면 다시 그 모양이 나오게 돼서 계산이 좀 더 깔끔하게 되도록 문제가 이게 맞춰놓은 녀석이 있는데, 오케이. 그 개수가 예뻐지도록 문제가 맞춰놓은 녀석인데,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지금. 일부러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서 내가 처음에 잘못 쓴 거야. 자, 넘어올게요. 자, 그 다음에 7번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쉬운데. 내용 이해 차원에서 내용 이해는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하고 가자. 원래 4점짜리로 나왔던 거는 그렇게 평범한 문제로 나왔던 건 아니란 얘기기도 하고, 근데 위치 단계도 킬러 중킬러 아니고 그냥 4점. 쉬운 4점도 아니고 어려운 4점도 아니고 그냥 4점. 자, 모든 실수에서 fx는 0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fx+3은 fx예요. 무슨 함수라 그래? 주기함수라고 하는 거지. 자,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 fx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의 값이 최소가 dx 되도록 fx를 설정을 해라. 주기함수고 0 이상을 만족하는 함수고, 그리고 이 값이 최소가 되도록 fx를 설정해라. 요거야. 자, 그러면 얘는 이 제곱 때문에 이 내부의 부호에 관계없이 여기까지는 전체 0 이상이 되게 돼 있지. 맞아. 아래 끝이 작고 위 끝이 큰 정상적인 방향의 적분이야. 이해되니? 그러면은 어떤 양수로 나간 함수를 접근하면 그 정적분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지. 맞아.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게 최소가 되는 거냐? 0이 되는 게 최소란 말이야. 0을 만들 수 있다면. 오케이. 자, 그런데 거기서 fx에게 제한이 있어. fx가 0 이하거든. 0 이상이거든.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fx는
이 x제곱 마이너스 1이 음수로 넘어갔을 땐 얘가 양수가 되면서 딱 부호 반대로 x축 대칭한 모양으로 하게 되면 그 합이 딱 0이 되지. 이해돼요? 그런데 얘가 양수인 자리로 넘어가게 됐을 때에는 얘를 0으로는 못 만들어.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정적분 값을 줄이기 위해선 최대한 절대값을 줄여주는 수밖에 없잖아? 맞니? 그렇다면은 그때는 fx가 0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 자, 그래프를 그려서 얘기를 해보자면, 자, 마이너스 1, 0, 1, 2. 자, 요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요 이차함수 그래프는 요렇게 생기는 상황이야. 이해되니? 그러면은 여기에 fx를 더하고 제곱을 해서 그 정적분 값을 최소로 만들려면 fx는 어떤 모양이 되어야 하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는 이 2차를 딱 대칭한 모양. 그럼 더하면 여기까지 0. 이해되니? 정적분 값도 0.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얘가 음수를 못 내려가니까 최대한 정적분 값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요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게 빨간 선이 이 문제의 조건에 맞는 y는 fx 그래프라고 할 때 거기서 문제가 바라는 게 자, 마이너스 1부터 26까지 fx dx면 자, 마이너스 1부터 26까지 간격이 얼마야? 그치, 27. 자, 그럼 먼저 27이 3의 배수인가 먼저 확인하고. 맞지? 3의 배수가 맞잖아. 그러면은 지금 소연이가 말했던 대로 9번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9번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fx dx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여기 꼭 마이너스 2까지가 아니어도 돼. 이게 간격이 딱 안 맞아 떨어지면은 그걸 갖다 이렇게 좀 잘 살려서 그 부분을 좀 추가로 정적분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맞아 떨어지니까 꼭 아니어도 되는데 이 문제가 그거 가지고는 장난치거나 양념치거나 하질 않은 거야. 그냥 여기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딱 떨어지게.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은 수식을 적분해도 되겠지만 여기 넓이 공식 쓰면 빠르다. 이해되니? 넓이 공식 쓰면 빠르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은 개념적으로 어렵다기보다는 계산이 좀 싫어. 그래도 8차 포트폴리오의 가장 마지막 번이니까 선생님이 풀어주고 넘어가는 게 낫겠지. 그치? 자,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4x에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절대값 ft dt. 자, 요렇게 돼 있다. 조건이 추가로 f1은 양수고 f2값. f1은 양수고 f2가 얼마냐? 자, 요렇게 물어본 상태예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적분함과 함수에 안 들어간 상태지. 왜? 저 인테그랄의 아래 끝이 끝이 다 뭐니까? 아래 끝이 끝이 모두 상수니까. 맞지? 그럼 쟤는 어떻게 해서 푸는 거야? 그치? 치환해서 푸는 거지. 자, 저기 정적분한 요 모양을
시원해서 푸는 거라고. 자, 너님 K라고 합시다. 그럼 그 녀석의 첫 번째 효과는 fx를 x세제곱 마이너스 4kx. 자, 요렇게 편하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효과는 요거 자체가 조건식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 k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절대값 x세제곱 마이너스 4kx dx. 이제 여기서부터 이 문제는 짜증이 나지. 누구 때문에? 절대값 때문에 짜증이 나지. 이 문제는 여기서부터 절대값 때문에 짜증이 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k값을 구하는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f2를 갖다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 문제는 요거다. 이 f1이 양수라고 준 게 어떤 의미로 들어가게 된 거냐면 여기가 하필 1이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k 값은 또 양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fx의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했기 때문에 k도 양수야. 그게 되니? 자, 그러면 이 fx는 좀 요게 좀 눈에 보일까? 무슨 함수? 무슨 함수? 기함수. 원점 대칭인 기함수란 말이야. 홀수차함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럼 거기서 하필 또 K가 양수라고 하게 되면 이 녀석은 실제 그래프를 다 그리기 전에 어떤 근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서로 다른 세질근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이해되니?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질 건데, 자, x제곱 마이너스 4k. 그러면은 자, 원점에 대칭 0,0 지나고 2 루트 k 맞냐? 여기 마이너스 2 루트 k. 요렇게 생겨야 되는 상황이지. 그럼 여기서 f1이 양수다라고 하는 거는 1이 2 루트 k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한다. 오케이. 그리고 저 정적분 계산할 때는 2 루트 k에서 끊어서 정적분을 해야만 한다. 이해되시나요? 납득?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k값 범위가 4분의 1보단 작아야 돼. 0에서 4분의 1 사이에서 k가 나와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정적분 계산 k는 자 0부터 2 루트 k까지는 불 뒤집어. 그럼 그 앞에다 마이너스를 찍어줄게. 앞에다 마이너스를 찍고 x세제곱 마이너스 4kx dx. 자, 그리고 더하기 2 루트 k부터 1까지는 부호 그대로. 이해되니? 자, 그럼 계산을 하자. 마이너스 앞에 달려있고 여기는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2k의 x제곱 0부터 2 루트 k까지고, 더하기 여기는 똑같은 식인데 앞에 마이너스 안 달고 플러스고 2 루트 k부터 1까지. 자, 요렇게입니다. 자, 그럼 얘는 앞에 마이너스 좀 여전히 달아두고 2 루트 k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16 나누기 4에서 4 다음에 루트 k의 4제곱이면 k제곱. 그 다음에 여기다가 2 루트 k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4, 2, 8 빼기 8에 k 곱하기 k, k제곱. 자, 요렇게 만들어지겠고, 자, 0 대입한 건 0이니까 생략. 자, 더하기 1 들어가게 되면은 4분의 1 빼기 2k. 자, 그 다음에 2k가 들어간 걸 빼는데, 그리고 요 녀석을 갖다 빼게 되거든? 예. 그럼 그거는 여기다가 요렇게 2배 처리를 하게 되면 계산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지. 이해되시나요?
자, 절대값 때문에 끊어서 정적분 계산해줘야만 하는 경우에 거의 매번 써먹을 수 있는 녀석이기도 합니다. 미정계수 있을 때 좀 쏠쏠해요. 오케이. 자, 해서 얘를 갖다가 좀 마저 정리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4k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해서 값을 8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4분의 1. 자, 이게 k였단 말이야. 이게 방정식이 좀 거지 같아. k를 갖다가 넘기면서 4를 곱하면 32k제곱에 마이너스 4, 3, 12k 플러스 1은 0. 숫자 많이 커졌지. 그래도 4, 8에 32에 1, 1에 마마 이수분해 풀려. 그래서 k가 4분의 1 또는 8분의 1 되는데 누구만 답이야? 누구만 답이야? 그치, 8분의 1만 답이야. 왜? k는 0에서 4분의 1 사이여야 되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k 값이 완성이 되면 그걸로 f2를 구하는 건 별 문제 없을 겁니다. 이제 대입만 하시면 되니까요. 자, 요렇게 해서 23번 해결해 봤습니다. 포트폴리오 8차의 문제들은 모두 보았고요. 9차 10차가 남았지? 2교시, 4교시. 일단 1교시는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정리하는 시간 하고 그 다음에 2교시에 좀 진도를 많이 나가두고 3교시엔 테스트를 보고 4교시에 또 시간 되는 데까지 여기 포트폴리오에 선생님이 예제들 풀어주도록 할게요. 물 떠오세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너 방금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 하나 남았어. 야, 아니, 하면 그냥 집에 나가서 다시 가면 돼. 내 들어가는 걸 확인해. 모르지 않을까? 수현이 여기 있어. 그러면 어떡해. 집인데. 난 저기 가서 자리를 잡고 하고 있는 게 나는 그냥 시간이 안 들어서 난 그거 뭐 아까워. 그냥 그 이동 시간 버린다. 누나 집에 가서 하는 거. 사진 안 보내. 그래서 아니 사진 보낼 게 없어. 사진 한번 안 보내서 보낸 적이 한 번이래. 그러니까 보내야 하는 게 한 번이었는데 한 번 보냈어. 한 번 안 보냈어. 그때? 어. 너가 잘 말해. 근데 그때 집에 동생이 갑자기 부모님이 없어가지고 동생이 쫓겨있단 말이야. 뭔지 알겠네. 아니 이상해. 집에 안 나가고. 여기?
9차 포트폴리오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넘어가 봅시다. 너무 들어갔지? 까지 있구나. 포트폴리오의 통합 상태에서 26번 볼게요. 다함수 fx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1에 인티그랄 1부터 x까지 x 마티 ft dt 요게 는 3이래. 만족시킬 때 는 3은 좀 마지막에 쓰자. 자, 이거 가지고 어떻게든 fx 또는 그 정적분 값을 뽑아내라는 얘기인데 fx가 나오냐? fx는 안 나오고 그냥 정적분 값만 나오는 것 같은데 두 가지 어려운 점을 해결해야 돼요. 두 가지 어려운 점. 어떻게 두 가지 어려운 점이냐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 이게 도함수형에서는 많이 봤는데 이 미분계수형에서 이렇게 된 거는 요 문제가 처음이지 않나 싶다. 오케이? 그러니까 도함수형에서는 요거 이렇게 앞으로 끄집어내가지고 미분하고 요렇게 많이 이제 해결하잖아요. 맞지? 그런데 여기서는 처음인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야. 평소는 여기하고 여기가 맞아있지. 이 맞아 있어야 이게 이제 FA 이렇게 이제 변신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안 맞아 있으니까 얘를 갖다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이제 그 문제다. 내가 봤을 때는 X를 앞으로 끄집어내는 게 더 우선해야 될 것 같아. 더 우선해야 될 것 같다. 그 전에. 얘가 0대니까 얘가 0대로 써본 거지. 맞지? 여기 x 2 대입하면 0 된다. 그러면 그게 1부터 2까지 조심할게. 여기 2마티 여기 2마티 ft dt 자 요게 0이다. 요게 되니? 자 그럼 요걸로다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줄 거냐면 요거 분배해서 찢은 다음에 반대편으로 이렇게 넘기면 2배 1부터 2까지 ft dt는 1부터 2까지 t ft dt 자 요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거든. 요게 되나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답낼 때 너님을 뭐라고 할까? 요님을 S?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ES S 값을 구해가지고 S와 ES를 갖다 조합을 해서 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런 얘기기도 하고요. 자 다시 이제 요 내용으로 돌아와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요 내용에서 X를 갖다가 먼저 분리시키자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자 분모에다가 X-를 써줄게요. 자 그리고 분자에서 X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 DT에서 빼기 T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 DT 자 요렇게
이거 됐니? 오케이. t는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 큰일 났다. 자, 요렇게.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부터 x까지라서 바로 모양 변형을 못하니까 이 정적분을 끊어줄게요. 자, 그래서 식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분모 x-분의 자, 분자에서 x하고 1부터 2까지 ft dt 하고 플러스 2부터 x까지 ft dt 옆으로 너무 길어지니까 분리시키자. 자, 뒤에 거는 앞에 마이너스 달고 1부터 2까지 tft dt 플러스 2부터 x까지 tft dt. 자, 요렇게 돼 있는 상태다. 교배되나요? 오케이. 자, 그때 얘가 앞에서 설정한 걸로 SG 맞지? 얘는 ESG 맞아? 자, 그럼 얘를 분수 모양을 다시 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마 2분의 얘네들 요렇게 넘겨가지고 s로 묶고 x마 2 얘네들은 플러스 인테그랄 2부터 x까지 ft dt 마이너스 인테그랄 2부터 x까지 tft dt. 자, 요렇게 교배됐나요?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얘는 그냥 s가 될 거고 여기는 뭐가 될 거냐? f2가 될 거고 맞지? 그 다음에 여기는 빼기 2f2 자, 이렇게 되겠지? 맞니? 자, 그럼 요게 지금 문제에서 얘에 대한 정보를 준 게 없냐? F2 F2 뭔가 이상한데? 여기 x 분배를 안 했어.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야 돼. 오케이? 요게 F2 될 때 그냥 여긴 2대2. 자, 그래서 요렇게 날아가고 S만 남았는데 그게 문제에서 3이래. 이게 됐나요? 문제에서 요걸로 준 값이 3이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게 1부터 2까지 4x 플러스 1에 fx dx인데 그럼 얘가 4배 1부터 2까지 x fx dx에다가 더하기 1부터 2까지 fx dx고 자, 여기서 설정해 둔 걸로 얘가 ES 여기가 S야. 오케이? 그럼 합이 9S고 여기서 구한 걸로 S가 3이잖아. 맞니? 그럼 답은 얼마? 그렇지. 답은 27. 과자 갖고 올까? 들어올 때 깜빡했는데.
졸음 깰 겸 어쩔 겸 과자 갖고 와서 먹고 하자.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칠판 한 바닥을 다 먹진 않는데 요게 절반을 살짝 넘어가가지고 뭐 그렇게 어렵냐라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생소하지 좀. 자, 다음은 27번. 최고차의 계수가 2인 이차함수 fx, fx는 2x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블라다. 함수 gx는 인테그랄 x부터 x 플러스 1까지 절대값 ft dt. x는 1과 4에서 극소, x는 1, 4에서 극소. 그럼 극대도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긴데. f0의 값을 구하시오. f0이 얼마냐? 자, 일단은 이 fx는 절대값 때문에 접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없을 리는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절대값 때문에 접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초고차계에서 이미 이 양수로 있었으니까 위로 뜬다 요런 얘기가 되잖아. 맞지? 그럼 여기 x부터 x 플러스 1까지 일간격의 가장 작은 값이 요렇게 딱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오케이? 대칭축 기준으로. 그럼 극소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가 돼버리죠. 이해돼요? 그림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극소가 한 개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니까는 얘는 접힌 부분이 있어야 요렇게 생겨가지고 요렇게 절대값 때문에 이렇게 접어진 부분이 있어야, 자, 이 주변에서 넓이가 제일 작을 때 극소. 오케이. 그리고 요 주변에서 요 정적분값 넓이가 제일 작을 때 극소. 간격은 일식이야. x부터 x 플러스 1까지니까. 맞니? 그럼 여기서 좌표상 여기가 1, 여기가 4지. 맞아? 이해되니? 지금 정확하게 얼마일 때 최소일 때 계산 안 했지만 이런 느낌으로 생겨있다 이거야.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여기가 1이면 그럼 여기가
2 그렇지. 그럼 여기가 5. 자, 그때 2차 함수라고 하는 녀석은 대칭이잖아. 맞지? 그래서 극소가 될 때 결국에 여기하고 여기하고 넓이가 똑같을 거거든. 맞니? 그럼 얘 대칭축이 어디 있을 거냐? 2와 4의 가운데라고 봐도 되고 1과 5의 가운데라고 봐도 돼. 둘 다 더해서 2로 나누면 얼마야? 그치? 자, 그러니까 얘가 대칭축은 x는 3에 대칭축이 있게 되어 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걸로 지금 이 내용이 어디까지 나오게 된 거냐면 마이너스 12x까지 나왔습니다. 그게 됐나요? 마이너스 12x까지 나왔다. 자, 그리고 지금 상수항 하나가 몰라. 자, 그걸 갖다가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자, 구체적으로 1하고 4에서 극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지금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어디서 좀 얘기를 해볼까? 여기 1주변을 갖다가 문제에서 좀 해결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 이 사이에 요렇게 알파 알파 얼마겠냐? 아직 모르지. 이 알파가 얼마인지 모르지. 자, gx는 지금 x값 범위를 어떻게 잡냐? x가 여기, x 플러스 1이 여기. 자, 이렇게 돼 있는 범위에서 잡고 식을 설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 주변에서 이제 1 가지고 1, 2 가지고 좀 얘기를 할 거니까. 자, 라고 하게 되면은 x는 알파 마일보다는 크고 알파보다는 작을 때야 지금 현재 범위 제한이. 오케이. 그럼 이 정적분을 갖다가 x부터 알파까지 알파부터 x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끊어주게 되면은 x부터 알파까지는 원래 함수 모양 그대로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그냥 ft dt가 되고, 자, 알파부터 x 플러스 1까지는 지금 절대가 좀 뒤집은 거지. 맞아? 이해되니? 요 범위 안에서.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는 앞에 마이너스 달고 ft dt야. 오케이. 자, 그럼 이 상태를 갖다가 g 프라임 x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지금 아래 끝이잖아. 맞지? 아래 끝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fx가 돼. 마이너스 fx. 오케이. f알파는 상수니까 날아가 버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원래 fx 플러스 1이 될 거지만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이렇게 되지. 요게 됐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극소가 x는 1에서 극소니까 g 프라임 1이 얼마가 나와야 돼? x는 1에서 gx가 극소야. g 프라임 1은. 그렇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그게 f1 빼기 f2야 이게. 마이너스 필 빼기 f2. 이해되나요? 그럼 여기서 f1을 하게 되면은 시마 10는 마이너스 시마 10. f2를 하게 되면은 8 빼기 24 16 빼기 시마 16. 그럼 요게 마이너스 2c 플러스 26. 그래서 c가 13. 이해되니? 자, 그래서
여기까지 13 요렇게 fx가 완성이 되고요. f0 값은 c값이었으니까 그대로 13이 답입니다. 이해되니? 얘 같은 경우에는 계산 과정은 그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은데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는 작전을 짜는 게 되게 어려워. 이렇게 풀어야 되는 생각을 해내는 게. 오케이. 여기를 공략을 하면 답이 나오겠구나 라는 게 되게 당연하게 보이는 모양이 아니라는 점에서 어렵다. 이해되셨나요? 자, 어느 정도는 되는데 그게 여기 1이니까 2, 4니까 5, 거기서 대칭 요 생각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럼 G'1은 0, G'4는 0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답이 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 어디 쓰든 마찬가지로 대칭이 있기 때문에 어디 써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답이 나올 거야. 근데 거기서 이제 G'1은 0이라는 걸 쓰기 위해서 요렇게 접근하다라는 걸 생각을 하는 게 또 쉽지는 않은 것 같다. 자, 아무튼 요렇게 해서 27번 해결해봤고요. 넘어가서 28번은 어려운 게 아니라 헷갈려. 조건을 만족하는 완벽한 모양을 생각하는 게 헷갈려. 자, 연속 fx n-1 이상 x n 미만에서 절대값 fx는 절대값 6 x-1 x-n이다. 자, 결국에 이 내용은 fx는 뿔마 6 x마 n 뿔 1 x마 n 이라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구간 양쪽 끝에서 대입하면 0이 되게 되는 이차함수, 거길 두근으로 가지는 이차함수. 이해돼요? 문제의 필요에 따라서 아래로 블록이 될 수도 있고 위로 블록이 될 수도 있는 상태다. 이해되니? 자, 예를 들면 문제가 이제 열린 구간에서 뭐시기를 하다 구간 0,4에서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0, 1, 2, 3, 4 요렇게 돼 있을 때 위로 블록으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블록으로 갈 수도 있고 위로 블록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위로 블록 두 번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의 그래프다. 이게 답은 아니야. 오케이. 나머지 조건을 보고 답이 되는 모양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따질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정적분 값을 넓이 공식으로 구하는 게 압도적으로 빠르고 편하게 일부러 개수가 좀 그렇게 맞춰놓은 걸로 보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1, 1, 1 뭐 이렇게 생겼으면 마 1 이렇게 정적분이 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해되니? 두 군의 차가 1이다 보니까 두 군의 차가 어느 구간이든지 간에 1이다 보니까 자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그래프다. 자, 그런데 gx라고 하는 녀석이 0부터 x까지 ft dt 빼기 x부터 4까지 ft dt. 그러니까 0에서 4까지를 기준으로 중간에 어디서 잘라가지고 x에서 잘라서 앞쪽은 정적분을 더하고 뒤쪽은 정적분을 빼는 것으로, 오케이. 자, 그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이게 x는 2에서 최소 0, x는 2에서 최소 0. 그러니까 두 가지가 더 중요한 거지. 위치가 2에서 최소값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오케이. 2에서 최소값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최소값이 하필이면 0이라는 거.
이해되니? 자, 내가 볼 때는 뭐가 더 쉬워 보이냐면 최소가 0인 게 더 쉬워 보여. 최소가 0인 게. 그러니까 여기서 2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뿔마랑 오른쪽에 있는 뿔마가 개수가 똑같다. 오케이? 그러니까 왼쪽이 만약에 뿔들이면 오른쪽도 뿔들이라야 이게 말이 된다. 이해돼요? 왼쪽에 뿔 하나 마 하나면 오른쪽도 뿔 하나 마 하나라야 이게 말이 된다. 이해되시나요? 납득? 이해돼요? 오케이. 자, 이전과 이후의 뿔마 개수가 같다. 뿔일로 계산되는 애와 마일로 계산되는 개수가 같다. 오케이. 여기 납득? 자, 근데 왜 하필 그게 x는 2에서 최소가 나와야 하냐? 자, 그래 x가 2에서 최소가 나오기 위해 이 모양이 확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래요. 자, 그렇다면은 자 2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어디를 먼저 따져볼까? 자, 이 그림처럼 왼쪽이 마이너스였을 경우에 여기서 2에서 왼쪽으로 1로 이동을 하게 되면 값이 커져야 돼, 그지? 맞지? 그래야 2에서가 최소지. 맞아? 여기서 왼쪽으로 움직였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그냥 정적분 쪽에서 마이너스 1이 빠지고 그럼 커지지? 1 이후의 정적분에 마이너스 1을 뺀다 라고 하면 더하게 되니까 커지는 게 맞지?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 왼쪽에 2하고 1 사이에 여기가 음수면 여기서 1일 때보다 2일 때가 적어지는 게 최소가 되는데 별 문제 없다. 오케이. 만약에 이 자리가 뿔1이었으면 이게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됐을 때 양수 빠지고 뒤에서 빼는 일이 늘어나게 되니까 더 줄어들게 되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이 파란색이 아웃이네.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납득? 자, 그러니까는 1에서 2 사이에는 요렇게 생겨 있는 게 확정이다. 자, 그러면 2에서 3 사이에는 어떻게 생겼겠느냐? 2에서 3 사이에 2에서 3 사이에 지금 여기처럼 양수로 되어 있으면 2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여서 3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앞에 게 이게 더 커지고 뒤에 게 빼지는 게 줄어드니까 더 커진다. 맞네? 이래니? 만약에 이 자리가 요렇게 마이너스였으면 마이너스 1이었으면 2에서 3으로 올라올 때 앞에 정적분 값이 작아지고 뒤에 정적분을 뺀다라고 할 때 그 부분이 반대로 커지게 되니까 줄어들어. 그래서 만약에가 마이너스면 최소가 2일 때보다 3일 때가 더 작은 값이 나와. 자, 그래서 요 아래쪽 아웃이고, 자 여기까지 확정이다. 이렇게 되니?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 하나, 뿔 하나였으니까 여기서 얘가 뿔이면 얘가 마, 얘가 마면 얘가 뿔, 요런 관계가 되는 상황이에요. 오케이. 합이 0이 맞아 떨어지려면. 이해되니? 오케이. 자, 잠깐만. 마 하나, 뿔 하나, 개수 같다니까? 어머나! 얘도 이미 개수 같다 맞춰주면 이제 끝났네. 자, 여기 마 하나가 있었으니까 얘도 마 하나가 있어야 돼. 여기 뿔 하나가 있으니까 얘도 뿔 하나가 있어야 돼. 이해되니? 최소값이 뭐가 되려면? 0이 되려면.
납득? 자, 그래서 그래프는 요렇게가 확정입니다. 이해되니? 빨간색으로 마무리된 모양이 그래프에 확정되어 있는 모양이고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가 마지막으로 요구했던 답은 몇부터 2분의 1부터 4까지 2분의 1부터 4까지 fx dx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렇게 서로 사라지지? 맞지? 그럼 여기도 요렇게는 서로 사라지지? 요거 하나만큼이 남는 거지? 이차함수 그래프 모양이니까 대칭축이 있어서 여기 빗금친 부분은 얼마겠어? 정제부 값이? 여기 통째로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대칭축에서 끊었다. 여기는 자, 여기 하나만 하자면 마이너스 2분의 1 요렇게 되게 되는 거지. 이래요. 날릴 거 날리고 남길 거 남기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답이다. 납득?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28번 해결해봤고요. 29번은 이걸 어디서 봤는데 29번을 부스터에서 했어. 어쩌면 디귿 때문에 버려야 될지도 모르는 이 녀석. 자, 부스터에서 했기 때문에 29번은 넘어가고요. 29번은 되게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근데 부스터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한 적이 있다. 29번은 안 되겠으면 버려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자. 30번이 해야 되는 문제냐 안 해도 되는 문제냐. 30번이 해야 되는 문제 안 해도 되는 문제. 어, 30번 하자. 자, 30번.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함수 fx가 실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fx는 x 세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가게 되는 상황이고요. 인테그랄 t부터 x까지 fs ds. t라고 하는, 그러니까 입장은 상수야. x가 변수고 입장은 상수인데 보통 적분할 때 그래서 x가 아닌 변수를 t로 잡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t를 갖다가 아래 끝에 써버렸기 때문에 s라는 형태를 만들어 놓고, 자, 능령, 자, 요렇게 했고, 실근 개수 gt. 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 fx는 이미 고정되어 있는 어떤 함수가 있을 것인데 그 t의 위치를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이 방정식 실근 개수가 바뀌게 될 거다. 요거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fx라고 잡아봅시다. 이 fx는 그럼 몇 차 함수? 대문자 fx는 4차 함수야. 그리고 정확하게 소문자 fx의 부정적분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근데 t의 위치에 따라서 적분상수가 어떻게 될 거냐 약간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 fx가 지금 소문자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극대분수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은데 밑에서 조금씩 정보를 주면서 얘기를 하게 될 거야. 대략적인 느낌만 얘기를 해보자면 극대분수가 모두 있고 뭐 그래서 fx가 y는 fx가 대략 요렇게 있다고 하자. 오케이. 근데 이 녀석은 t값에 의해서 함수 그래프가 바뀌게 되는데 그 t값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t가 충분히 작다. t가 여기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x축이 돼요. 여기가 x축이야. 왜? ft는 0이니까. 이해돼요? 이 식에서는 항상 ft가 0이 되기 때문에 이해돼요? t 대입해가지고 나오는 자리 x가 여기서 t를 여기다 설정했다. x좌표로. 오케이? 라고 하는 순간 여기가 x축이야. 이해되니? 그럼 이 실근이 몇 개가 돼? 2개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gt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t값이 쭉 늘어나다가 t가 여기 잡히게 되면은 gt는 3 이런 얘기지. 오케이. 그런데 t가 여기 잡혀도 3이고 여기 잡혀도 3이고 여기도 잡혀도 3이야. 이해되니? 지금 이 그래프라고 하게 되면은 gt는 3을 만드는 t값은 세 군데.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물론 여기서 t값이 요렇게 오게 되면은 서로 다른 내실근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거고요. 이제 그래프 개형에 따라서 또 이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GT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 가지로 바뀌게 되는데 그 모든 경우를 우리가 다 파악할 필요는 없고 일단 기억, 니은, 디귿에서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파악을 합시다. 자, 그러면 거기서 기억에 fx가 x제곱 x마일이야. 그러면은 g1은 1이냐? 자, fx가 x제곱 마이너스 1이면 극소가 1에서만 나오게 되지? 이해돼요? x축까지는 할 것 없고 대문자 fx를 그릴 거니까. 자, 그런데 0에서 꿈틀거림은 생기거든. 요렇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야. y는 fx 그래프가 오케이. 자, 그러면은 g1이라고 하게 되면은 t 값이 여기로 잡히게 되는 거지. 맞아? 이렇게 됐니? 라고 하게 되면은 x축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그럼 실은 몇 개? 한 개. 그러니까 g1은 1이 맞는 말이다. 오케이. 요렇게 주어지게 되면은 g1은 1은 맞다. 그러니까 gt 전체를 갖다 필요로 한 게 아니니까 기억은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디귿에 fx는 0, 실근이 서로 다른 3개면 표준 모양이 이겁니다. 표준 모양이 이거. 자, 그러면은 gt는 3을 만족하는 t 존재, ga는 3을 만족하는 a 존재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지. 있을 수 있기만 하면 돼. 그럼 여기 이 그림이면 분명히 있는 게 보이잖아, 그지? 맞아?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딱 한 가지 그림만 더 그려보면 돼. 한 가지 그림만. 뭐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극대 극소 비대칭으로 그렸잖아, 맞니? 극소 2개 비대칭. 맞지? 그럼 여기서 극소 2개 요렇게 대칭이 되는 그림에서도 GA는 3이 가능하냐, GT는 3이란 값이 가능하냐만 따지면 돼. 오케이? 그러면 그거는 이쪽에서는 못 나오지만 이 그림에서처럼
여기서 나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3을 만들어낼 수 있는 A 값이 6군데가 나오거든? 오케이. 6개의 A가 가능한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6개의 A는 불가능하지만 요렇게 3군데 T 값으로다가 A가 가능하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는 이제 서로 다른 세제근을 가지게 되면은 기본 모양이고 얘가 약간 특수한 모양인데, 그리고 이 특수한 모양일 때는 혹시 안 나오나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도 나오더라. 오케이. 자, 그러니까는 얘는 GA는 3을 만족하는 A가 존재하게 돼 있다. 여기까지 됐고요. 예림아, 이제 껌 줄까? 껌 없어도 되겠어? 자, 그 다음에 디귿. 아, 이게 디귿이잖아. 디귿. 자, 리미트 t가 어떤 b로 가는 gt 극한 값이랑 플러스 gb, 그러니까 6을 만족시키는 실수 b의 값과 b의 값이 0과 3뿐이면 b가 0 또는 3뿐이면 F4가 2로 확정이 되는 거라고. 그래프의 디테일이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자, 일단 이 녀석은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좌우칸이 같아야 돼. 맞니? 좌우칸이 같아야 돼. 자, 그러면 만약에 그냥 요런데 한 군데면 좌우칸이 기본적으로 t가 이런 데 들어가 있을 때에는 좌우칸이 같단 말이야. 함수값까지 연속이지 그냥. 오케이. 불연속이 되는 거는 여기 극대 터치, 극소 터치, 극대 터치 이럴 때 불연속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되시나요? 극대 터치, 극소 터치 할 때 불연속이 되는 거라고. 오케이. 납득. 자, 그러면은 연속이면 얘하고 얘하고 같은 값이 돼야 되잖아. 맞니? GT가 연속이면 리미트 T가 B로 가는 GT하고 GB하고 둘 다 3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극대극소가 없으면 실근 3개가 안 나와. 이 그림 불가능해. 이 그림이나 이 그림이어야만 해. 오케이. 이 그림 아니면 이 그림이어야만 해. 자, 3이 나오려면. 자, 그런데 3이 나오는 순간에 T가 여기서 좌우를 보면 좌우가 같냐 다르냐? 좌우가 달라. 여기면 좌우가 같긴 해. 3이 아니야. 4야. 오케이. 그리고 여기도 좌우가 다른, 여기가 좌우 다르면 여기도 좌우 달라. 이해되시나요? 자, 3이 나올 수 있는 선이 여기 또 하나 있지. 이렇게 또 하나. 오케이. 이번에는 여기가 좌우가 같은데 이번에 좌우가 4야. 마찬가지로. 이해되시나요? 여기는 좌우가 다르고 여기도 좌우가 다릅니다. 이해돼요? 좌우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줘야 되나? 그러니까 여기로 치면 여기 좌극한은 2야, 2. 선이 위에 있거든. 우극한이 4야. 오케이? 여기 이쪽 식은 4개거든. 그러니까 좌우가 다르다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여기 요렇게 여기 이 접하는 쪽은 t값이 여기 있을 때는 좌우는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랑 여기는 t값이 좌우는 같은데 문제는 그게 4라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쪽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불연속 쪽에서 찾아야 돼. 오케이. 불연속 쪽에서 찾아야 된다. 자, 그러면 GT 불연속일 때는 후보가 다시 얘네로 돌아와 이제. 후보가 다시 여기 이렇게 접하는 그림 쪽으로 돌아와. 접하는 그림 쪽으로. 접하는 그림 쪽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 그럼 함수값이 다 3이야. 그럼 그간주도 3이 돼야 되잖아. 근데 그것이 3이 되는 경우가 없었다고. 이해되니? 자, 이 그림으로 넘어오면 자, 여기하고 여기에서 자, 여기 T1이라고 하고 T2라고 할게. GT1 얼마야? GT1은 2. 그치. GT2도 2지. GT1, GT2가 2구요. 딱 요때. 이때 극한값을 보면은 자, 요렇게니까 요 직선에서 생기는 실근계수에서 극한값이 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 그럼 요 직선은 식을 몇 개인데? 4개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 좌극한 극한 4야. 좌극한 극한 4야. 오케이. 그러니까는 리미트 t가 t1으로 가는 gt랑 리미트 t가 t2로 가는 gt가 4야. 이 그림에서 유일하게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리들이 나와. 오케이. 자, 그러면 요렇게 둘뿐이면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둘뿐이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거를 만족하는 애가 원래 없거나 있으면 이렇게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오케이. 자, 어쨌든 그러면 여기서 T1에 해당하는 게 0이고 T2에 해당하는 게 3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납득?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대칭 구조로 나와야 되니까 fx는 실근 사이의 간격이 어때야 돼? 그치, 같아야 돼. 그 중에 두 근이 앞에 근, 뒤에 근이 0, 3 요렇게 나온 거야. 이해되니? 그럼 나머지 한 건 얼마고? 여기 얼마야? 그렇지. 요렇게 해서 fx는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대칭 구조가 아니면은 이 합이 6을 만족한 그림 자체가 안 나오고. 오케이? 대칭 구조라는 거 알았고. 그러면은 이 합이 6을 만들어가게 되는 자리는 이 극소되는 자리 두 군데. 같은 극소가 가지는 요 자리라는 거 알았고. 오케이? 그게 fx 입장에서는 이게 대문자 fx의 도함수니까 거기서 두 근이 나와야 하고 가운데 근 하나가 간격 똑같게 있어줘야 한다. 자, 그거 가지고 fx는 최고차항에서 1이라는 거 있었으니까 x, x마 2분의 3, x마 3. 자, 요렇게 생겼고요. 그럼 여기에 f4를 하게 되면은 4, 4마 2분의 3 곱하기 1, 여기 16 빼기 2, 3은 6은 10. 되게 그럴듯했는데 맞아서 틀렸어. 값이 다르잖아. 무지 F32. 아, 뭐 이런 식으로 틀린 고비를. FX 이렇게 완성이 되면서 되게 맞을 빌이었거든. 촉은 되게 맞는 말이었는데 값이 다르네. 그래서 디귿 틀렸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일단 30번 해결해 봤고요. 자, 2교시 남은 시간은 또 각자 좀 정리하시고 3교시엔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앞에 있으면 질문하시고요.